여러분, 코스피 1만 시대라는 말 들으면 솔직히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와, 이제 진짜 한국 증시도 미쳤다. 드디어 돈 벌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 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와서 들어가면 딱 상투 잡는 거 아니야?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늦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늘 똑같은 착각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예전에 비트코인도 그랬고, 미국 주식도 그랬고, 집값도 그랬고, 늘 내가 망설이는 동안 먼저 간 사람만 돈 벌었다고요. 그런데 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늦게 시작해서 망한 게 아니라 너무 조급하게 시작해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코스피 1만 시대든 미국 증시 신고가든 지금 주식 투자 시작해도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기엔 늦었고 제대로 장기 투자하기엔 지금이 딱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뜨겁긴 뜨겁습니다. 한국 증시는 최근 강하게 달렸고 개인 투자자 자금도 엄청 몰렸죠.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만 산 게 아니라 미국 주식도 대거 사들였습니다. CNBC 보도를 보면 2025년 한국은 미국 주식을 가장 많이 순매수한 나라들 중 하나였고 순매수 규모는 736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보다 거의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 수는 약 1,500만 명 수준으로 거론될 정도로 투자 저변도 엄청 넓어졌습니다. 즉, 지금은 사람들의 돈이 쉬는 자산이 아니라 성장하는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 꼭 두 부류로 갈립니다. 한쪽은 지금이라도 빨리 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쪽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정말 투자에서 중요한 게 지금 지수가 몇이냐일까요? 코스피가 3,000이냐, 5,000이냐, 1만이냐가 핵심일까요? 투자 성패를 가르는 건 지수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이 시장에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들어가서 내일 10% 먹고 나오는 사람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적립하고 버틴 사람이 훨씬 강합니다. 시장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체류 시간의 게임이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식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주 초기에 들어간 사람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은 인생을 바꾸는 큰 돈을 한 번에 넣지 못합니다. 우리는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비가 나가고 남는 돈으로 조금씩 투자하죠. 그 말은 뭐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한 번의 완벽한 진입 타이밍이 아니라 여러 번의 꾸준한 매수와 긴 투자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지금 시장이 너무 높잖아. 높은 데서 시작하면 복리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S&P 500은 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10% 수준의 수익률로 자주 설명됩니다. 퍼델러티 자료 기준으로 1957년 이후 평균 연수익률은 약 10%, 1996년부터 2025년까지 30년 연평균은 10.4%입니다. 최근 10년 기준으로는 14.8%, 최근 5년은 14.4%로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평균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매년 똑같이 10%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어떤 해는 크게 오르고 어떤 해는 크게 빠집니다. 그런데도 긴 시간으로 늘려보면 그 들쭉날쭉한 변동성이 결국 우상향의 재료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고점이 아니라 변동성인데 장기 투자자는 오히려 그 변동성을 분할 매수의 기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다 넣는 사람은 고점이 무섭지만 매달 투자하는 사람은 조정장이 오면 오히려 더 많은 지분을 싸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높은 가격이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니라 투자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건 20대 얘기 아니야? 나는 이미 늦은 나이인데? 그런데 사실은 늦었다기보다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20대가 해야 할 투자와 40대가 해야 할 투자는 같으면 안 됩니다. 50대 이후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내 나이와 소득, 현금 흐름, 감당 가능한 변동성이 다르면 포트폴리오도 달라져야 합니다. 늦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다들 S&P 500 나스닥 미국 국채 얘기를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S&P 500은 미국 대형 우량주 전반을 담는 기본 체력에 가깝고 나스닥은 혁신과 기술 성장의 가속 페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는 흔들리는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붙잡아주는 안전벨트 역할을 하죠. 나스닥 100은 최근 수년간 정말 강했습니다. 내즈덱 자료를 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총수익 기준 10년 연안산 수익률은 22.33% 수준입니다. 5년 연안산은 16.68%, 3년 연안산은 26.83%입니다. 숫자만 보면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나스닥은 잘 갈 때는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지만 흔들릴 때는 그만큼 세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을 사랑하는 것과 나스닥의 인생을 올인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장주의 힘은 인정하되 그 힘을 감당할 구조를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S&P 500이 뼈대라면 나스닥은 엔진입니다. 엔진만 있으면 차가 앞으로는 잘 나가도 차체가 약하면 사고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여기서 잠깐. 그럼 국채는 왜 넣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국채라고 하면 재미없는 자산, 수익률 낮은 자산, 늙어서 하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장기 투자에서 국채는 수익률을 깎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벤가드는 미국 국채를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설명하면서 예측 가능한 이자, 안정성, 유동성,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방어 역할을 강조합니다. 특히 장기 국채는 금리 변동에 민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과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있고 시장 스트레스 구간에서 완충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예전처럼 채권이 너무 재미없는 시대도 아닙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026년 7월 초 기준 4.5%대입니다. 이 정도 금리 환경이면 국채는 그냥 가만히 있는 자산이 아니라 꽤 의미 있는 이자와 함께 심리적 방어력을 주는 자산이 됩니다. 하락장에서 현금을 다 잃은 사람은 공포에 팔고 국채 비중을 가진 사람은 재빨리 리밸런싱하면서 좋은 주식을 다시 사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예측을 잘해서 돈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너질 때 안 죽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돈을 법니다. 많이 버는 포트폴리오보다 끝까지 살아남는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다는 말, 바로 이 뜻이에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제일 기다리셨을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나이대별로 어떻게 가져가면 되느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답표가 아닙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투자 기간, 월 현금 흐름, 그리고 내가 밤에 잠이 오느냐입니다. 그래도 기준점은 있어야 하니까 아주 현실적인 장기 투자형 예시를 드릴게요. 20대라면 가장 큰 자산이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베스트로 S&P 500을 50, 나스닥을 30, 미국 국채를 10, 나머지 10은 한국이나 글로벌 분산 자산으로 가져가는 식을 추천합니다. 핵심은 공격적으로 성장 자산 비중을 높이되 국채를 아주 조금이라도 넣어서 리밸런싱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20대는 수익률의 차이가 아니라 습관의 차이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매달 투자하는 사람, 하락장에도 끊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30대는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이지만 동시에 인생 이벤트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결혼, 전세, 내 집 마련, 육아, 이직, 사업 다 겹칠 수 있죠. 그래서 20대처럼 무조건 3개만 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S&P 545, 나스닥 20, 미국 국채 25, 나머지 10은 현금성 또는 한국 자산 분산으로 두는 식이 현실적입니다. 이 식의 핵심은 최고 수익률이 아니라 중간에 투자 자체를 끊지 않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는 멋진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오래 유지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40대는 여기서부터 진짜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제는 큰 손실을 한번 맞았을 때 회복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S&P 535, 나스닥 15, 미국 국채 40, 현금성 자산 10 정도로 더 안정성을 주는 식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국채를 늘리냐? 40대는 공격보다 생존이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교육비, 주거비, 부모 부양, 내 은퇴 준비가 동시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에서 포트폴리오가 너무 흔들리면 시장이 아니라 인생이 투자 계획을 깨버립니다. 50대 이후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줄여야 하나 아예 빼야 하나 고민하시는데요. 저는 완전히 빼는 건 별로라고 봅니다. 은퇴가 투자 기간의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50대 이후에도 20년, 30년을 더 살아갈 수 있으니 성장 자산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비중이 달라져야 하죠. 예를 들면 S&P 525, 나스닥 10, 미국 국채 45, 현금성 자산 10, 배당이나 방어형 주식 10 정도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생활비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면서도 자산이 인플레이션에 잠식당하지 않게 만드는 균형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나이만으로 딱 자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슈와브도 자산 배분은 결국 공격형,
중립형, 보수형이라는 위험 성향과 시간 지평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예시로 공격형은 주식 95, 현금 5, 중립형은 주식 60, 채권 35, 현금 5, 보수형은 주식 20, 채권 50, 현금 30 수준을 제시합니다. 결국 나이대별 포트폴리오도 이 원리를 각자의 삶에 맞게 번역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포트폴리오는 알겠어. 그런데 지금 시작하면 너무 비싼 가격에 사는 거 아니냐고. 좋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이 비쌀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번에 크게 사지 말고 시간을 나눠 사면 됩니다. 적립식은 평범한 사람에게 허락된 최고의 방어 기제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건 비싼 가격일까요? 아니면 평생 투자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시장을 오래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지금이 너무 비싸 보여서 못 삽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돌아보면 그때가 싸 보입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산이 필요하고 적립이 필요하고 국채가 필요한 거예요. 즉, 미래를 맞히지 못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해도 되냐는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시장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가? 이 질문의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한국 증시가 뜨겁든 미국 증시가 신고가든 그건 뉴스의 영역입니다. 내 자산이 커지는 건 결국 습관의 영역이에요. 월급 들어오면 자동으로 투자되고 하락장화도 멈추지 않고 비중이 쏠리면 리밸런싱하고 너무 흥분하지도 너무 겁먹지도 않는 것. 이 지루해 보이는 행동이 결국 가장 큰 돈을 만듭니다. 들여다보면 현실은 큰 돈을 버는 사람보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는 사람은 예측의 천재가 아니라 구조의 천재예요. S&P 500으로 뼈대를 만들고 나스닥으로 성장성을 더하고 미국 국채로 흔들림을 줄이고 나이에 맞게 비중을 조절하는 사람. 이 사람이 코스피 1만 시대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뒤에 2만이 오든 조정장이 오든 결국 자기 길을 갑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남길게요. 주식 투자는 늦게 시작해서 망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조급하게 시작해서 망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한 방이 아니라 장기전이고 예측이 아니라 배분이고 재능이 아니라 복리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적립식 한 번이 10년 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채트였습니다.